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려는 데 속임수. 내가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속임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를 해보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흔히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즐거울 때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지금 불쾌하다면 수십 년간 걱정을 달고 살았던 그녀의 뇌는 한 시간에도 몇 번씩 불안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불안. 이별 후 마음속 집을 철거하는 과정. 수많은 경험과 기억, 공유한 추억들을 통해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표성이라는 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도 그 집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별하기 전의 습관처럼 나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진정 이별하고 마음속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그 집을 철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집이 들어올 수 있게 영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다. 중요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습관이 된다. 마음을 큰 대자에 비유해 봅시다. 그 큰 땅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황량하고 백지 같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마음의 일부를 그들에게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 마음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해준 그 땅은 부모에 대한 기억, 추억, 감정, 생각들을 채워집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마음은 김지선 씨가 겪어하는 이런 증상을 정신과에서는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항시 불안하고 서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에게 가혹한 사람도 나에게도 가혹하다. 40대 남성인 정성은 씨는 가정인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부하 직원이 자신에게 힘들다며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은 그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나와의 관계 습관이 타인과의 관계 습관을 결정한다. 앞에서 파괴적인 관계 습관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각의 해결책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관계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져라.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첫눈에 반하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매우 낭만적이고 운명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내 옆에 남을 사람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대인관계 습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인 관계 습관을 들이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에도 금단 증상이 있다. 감정 습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못 견디는 이유는 칭찬. 내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앞서 나온 내부 원리를 감정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한 감정이건 불쾌한 감정이건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버린 감정 습관들을 풀어봅시다. 뇌는 좋은 감정보다도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습관이 된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진다.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시 기분이 나쁘신가요? 습관. 포기형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 습관은 자신이 어디에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친밀감 거식형이다. 친밀감 불안증에 걸린 것이죠. 친밀감 포기형과 마찬가지로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감
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곤해요. 저는 일이 친구예요. 일은 배신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친밀감 거식형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친밀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일에서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거식형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 습관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한가, 이것을 그래서 감정 습관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조정하나. 그래서 폭식형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 습관은 상대의 관심을 지나치게 갈구한다. 버림받을 것을 걱정해서 수시로 예정을 확인하려고 한다.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며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려는 종속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 친밀감도 생존의 문제다. 인간도 원숭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의 만족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친밀감을 필사적으로 느끼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친밀감이라는 감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감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친밀 욕구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친밀 욕구.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것을 긍정 마인드로 습관화해서 성공 마인드로 친밀 마인드로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공적인 사역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네요.